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최전방 보급작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철부대 13화 최전방 보급작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영상은 14화까지 다 본 상태에서 찍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 알고 있고 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13화 보고 나서 바로 좀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요. 막판에 실수가 개입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부대원에 대한 비난 공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영상을 찍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서 14화 결과까지 다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최전방 보급작전 707하고 SSU가 붙죠. 1000kg 되는 보급품을 일정한 거리에다가 날라서 보급하고 그리고 복귀하는 것, 이게 최종 미수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의를 다진 다음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서로 707이나 SSU나 막상막하로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리고 중간에 기지도 발휘해서 뒤쳐졌던 707이 다시 앞서기도 하고, 또 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종전에 체력적으로 열세였던 정성원 대원이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SSU가 707에 전혀 밀리지 않게 정말 열심히 잘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 즉 부상자인 더미를 들고 복귀하는 그게 마지막 미션인데요. 이 미션을 수행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문제는 707이 마지막 결승 지점을 착각해요. 그래서 원래 결승지점보다 훨씬 앞에 있는 부분을 결승 지점으로 알고 이 결승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 질주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707 이진봉 팀장이 이렇게 독촉을 하죠. 지금 잡았으면 좋겠다. 속도를 올리자고 하고 가공한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는 곳의 마지막 지점은 원래 결승 지점이 아니죠. 결승 지점부터 훨씬 앞에 있는 지점. 자, 이 지점을 보고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이 독려를 하죠.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깃발 있는 지점에서 이진봉 팀장이 뽑아 머리를요, 이 깃발을 뽑아 이렇게 합니다. 깃발을 뽑아. 그러니까 이제 이무영이 내가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진봉 팀장이 뽑아라고 하면서 일단 요 지점을, 이게 원래 결승 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결승 지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대원이 동조합니다. 이렇게 내가 잡는다. 이거는 팀장의 말에 이의를 달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깃발 뽑았는데 그 지점이 결승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다시 또 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이때 이곳을 결승 지점으로 알고 전력을 다했던 707 부대원들은 이게 결승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빠져서 결국은 역전을 당하고 맙니다. 일단은 이 깃발을 왜 여기다가 뒀냐,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작진의 실수다라는 말도 있고 707이 착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지만 또 뒤따라오던 SSU가 힘내서 이겼을 수도 있어요. 즉 실수가 있건 없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번과 같은 실수 때문에 탈락이 확정되었다는 것, 이 점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도 안타깝고 그리고 707 대원들도 누구보다도 안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느낀 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707 부대가 특전사 엘리트 팀이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서열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봉 팀장과 그리고 나머지 707 대원들 간에는 어떤 권력 관계가 명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팀장이 있고 팀장 주도하에서 이런 어떤 명령과 지시하고 여기에 따르는 지휘 체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특전사 팀에서의 팀 내 충성도가 굉장히 강할수록 이런 권력, 즉 팀장과 팀원 간의 권력 간의 그 간격, 이 거리는 멀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즉 팀장의 명령이나 팀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팀원들은 충성도가 깊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따라준단 말입니다. 이의를 달지 않아요. 팀장이 저희 깃발 있는 곳이 결승점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가자 라고 독려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진봉 팀장 같은 사람이 4명 있었다 한다면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저기 이상한데? 저기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왜냐면 저 뒤에 카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저기가 결승점이야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머지 팀원들은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신뢰해 왔었으니까 믿어준 겁니다. 즉 팀장과 팀원 간의 어떤 간격이 높은 거예요. 이걸 권력관계 지수 또는 권력거리 지수를 하거든요. 자, 제가 위키백과에서 권력거리 지수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호프스테더 문화자원 이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호프스테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이르트 호프스테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분이 네덜란드의 심리학자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러한 호프스테더라는 사람이 문화차원 이론에서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쭉 보시면 이렇게 권력거리 지수,
Power Distance Index 이런 게 있습니다. PDI라고 하는데요. 이런 권력거리 지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력거리 지수란 뭐냐? 권력거리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나와요. 특히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괌 사고, 이 대한항공 802 추락 사고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괌까지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 거의 근접해서 괌 공항 가기 직전에서 추락합니다. 당시 기상이 안 좋고 굉장히 시야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활주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인 것으로 기장이 착각하는데 기장이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기장이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구두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기장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기장이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기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기장과 부기장의 어떤 권력거리, 어떤 권력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정 문화가 위기질서와 권위를 만나서 얼마나 존중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권력자를 존중하는가, 이게 바로 권력관계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높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 블로그에서 본 것인데요. 이렇게 말콤 글래드웰 글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력관계 지수가 높은 나라가 1위가 브라질, 그리고 2위가 한국, 3위 모로코, 4위 멕시코, 5위 필리핀. 이게 바로 상명하복의 질서가 되게 높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반대로 낮은 나라는요. 낮은 나라는 미국, 아일랜드 뭐 이런 데, 그 다음에 뭐 남아공,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는 낮아가지고 권력관계 낮다는 얘기는 서로 친구처럼 지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번에 707 팀에서 이진봉 팀장의 어떤 착각, 여기 있는 이 깃발이 있는 곳이 결승 지점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은, 그리고 권력 거리 지수 또는 권력 간격 지수가 높은 이런 특전사 707 부대 팀원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런 팀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팀장의 착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는 이건 707 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특히 군대, 그 다음에 어떤 직장생활, 공무원, 이렇게 위기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별히 707 부대 이진봉 팀장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실수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했다는 것만 가지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게 바로 사회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갈까,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707건, SSU건, 특전사건, UDT건, 해수대건, SDT건 전부 국군이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14 마지막에 이제 본격적으로 SSU하고 UDT가 상황이 발생하니까 가차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예비역들, 이거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군의 전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규 국군 60만에다가 예비군 병력 포함해서 300만, 이게 이 병력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병력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자랑스럽고 마지막에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쟁의 결과를 떠나서 모두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 또한 있었습니다. 자, 이제 14화 다 끝났고 결론적으로는 UDT가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이사부 작전에서 대테레 전술에 특화된 707하고 UDT가 같이 붙어가지고 한번 경쟁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두 부대가 만약에 맞붙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SSU하고 UDT가 붙으니까 사실은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SSU는 열심히 했구나, 또 UDT는 당연한 거 이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707하고 UDT가 붙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지는 한쪽이 큰 심적 데미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UDT는 707 특전사 두 연합부대가 한번 이겼잖아요. 어차피 UDT는 한번 707에게 졌단 말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특별하게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게끔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